건강의 총지휘자 세로토닌 활성화 운동법 1. 세로토닌 개론. 세로토닌 신경. 사람의 뇌 속에는 약 15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 그 속에 불과 몇만 개밖에 없는 세로토닌 신경이라고 불리는 신경세포가 있다. 세로토닌 신경이란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을 원료로 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해 정보 전달에 이용하는 신경을 말한다. 세로토닌 신경은 도파민 신경, 노르아드레날린 신경과 함께 뇌 안의 3대 신경으로 불린다. 세로토닌 신경은 다른 신경들에 비해 수량상으로는 턱없이 적지만 하는 일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뇌 안의 생명 현상을 총지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만약 세로토닌 신경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몸은 균형을 잃고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이다. 균형을 잃으면 언제나 난데없이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몸이 어색하게 움직인다든지 시도 때도 없이 졸음이 온다든지 느닷없이 화를 벌컥 낸다든지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세로토닌은 이만큼 우리들의 심신 건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로토닌의 균형을 가다듬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2. 세로토닌은 아침에 출발을 연출한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질 때 우리는 잠에서 산뜻하게 깨어날 수 있다. 머릿속에서 세로토닌이 방출되면 우리는 저절로 눈이 떠진다. 그러면서 머리도 생각을 굴릴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집중력이 높아진다. 아침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세로토닌이 자율신경에 작용을 해 몸을 잘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자율신경은 우리의 릴렉세이션, 휴식과 흥분 활동을 조절하는 신경이다. 세로토닌은 자율신경의 활동이 조화와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몸과 마음에 이로운 뇌내 물질이다. 3. 세로토닌 신경을 강하게 해두어야 한다. 그래서 세로토닌 신경을 강하게 해두면 자율신경의 신경이 무너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이에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기고 면역력이 약해진다. 암 등 만성병과 싸우고 있는 환자라면 이런 현상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자율신경의 실조로 인한 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심장신경증, 원인 불명의 가슴 두근거림과 아픔, 기관지 천식, 과민성 대장 증후군,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것 등, 반복성 재산통, 아랫배가 찌르듯이 아픈 것, 세로토닌 신경이 약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앞에서의 자율신경 실조 외에 기분의 침체, 잠들기의 어려움, 가벼운 불안감과 강박관념이 일어난다. 이런 증상들은 세로토닌 활성화 운동을 하면 어렵지 않게 개선될 수 있다. 2. 세로토닌 활성화 운동 1. 걷기, 씹기, 호흡 운동, 태양빛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주기적으로 되풀이하는 리듬 운동이 세로토닌 활성화 운동이다. 이 운동의 가장 일반적인 것은 걷기, 씹기, 호흡 등이다. 되도록 많이 걷고, 되도록 많이 씹고, 되도록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은 매일매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세로토닌 운동이다. 걷기 운동의 핵심은 걸을 때의 마음가짐 상태에 있다. 걸으면서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리거나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하면 대뇌의 언어뇌와 인지기능이 활동을 하게 된다. 언어뇌와 인지기능이 활동을 하면 애써 리듬 운동을 하고 있을지라도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언어뇌를 억제하고 철저하게 몸의 의식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걷는 데만, 호흡에만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다.
다음,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호흡법은 의식적으로 하는 호흡이다. 스스로 숨을 내쉰다, 숨을 들이쉰다고 의식하면서 하는 호흡이다. 내쉬는 숨을 의식적으로 길게 한다. 숨을 조금씩 내쉬면서 배를 오므려 몸속의 숨을 다 토해내듯이 한다. 그러면 들이쉬는 숨은 저절로 들어온다. 시간 비율은 내쉬는 숨 2대 들이쉬는 숨 1 정도. 몸을 움직이지 않고 호흡법만으로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다. 단전 호흡이 그것이다. 단전은 배꼽 아래 5cm쯤 되는 곳에 위치하며 그 부분을 의식하면서 호흡을 하는 것이 단전 호흡이다. 하루에 최저 5분씩만이라도 해보도록 한다. 3개월쯤 이렇게 하면 유전자에도 변화가 온다.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태양빛이다. 태양빛은 빛 신호가 되어 망막으로 들어가 직접 세로토닌 신경을 자극한다. 세로토닌은 아침에 만들어지니까 아침에 태양빛이 가장 효과적이다. 2. 평상심.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 일일이 신경 쓰지 않으며 감정이 불필요하게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동요되는 일도 없이 그대로 흘려보내게 된다. 이것이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된 사람의 마음 상태이다.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서원에는 평상심이 도이다 라는 말이 있다. 평상심은 선사들이 추구하는 마음 공부의 한 목표이기도 하다. 이 같은 평안한 마음과 세로토닌은 파동과 주파수가 동조한다. 그런데 세로토닌 신경이 약해지면 고 흘려버리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 언제까지고 기억에 남아있어 계속 신경을 쓰게 된다. 가볍게 우울증이라도 들게 되면 감정을 자극하는 시시콜콜하고 하찮은 일이 언제까지고 기억에 남아 머릿속을 맴도는 것이다. 이것은 세로토닌 신경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3. 3개월이면 유전자가 바뀐다. 뇌 회로의 연결이 바뀌는데 최저 1개월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바꾸려면 30일 이상은 계속해야 한다. 세로토닌 신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30일 이상은 매일 집중적으로 걷기 운동을 20분 정도 계속하면 세로토닌 신경을 어느 정도 활성화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효과를 더욱 크게 하려면 3개월은 필요하다. 3개월을 계속하면 유전자 자체가 바뀐다. 그때까지 꺼져 있던 유전자가 켜진 상태가 되기도 하고 켜져 있던 유전자가 꺼진 상태로 되는 일이 일어난다. 세로토닌 신경의 경우에는 세로토닌 신경의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단백질의 구성이 바뀌어 세로토닌 신경의 자기 수용체의 수가 적어진다. 자기 수용체의 수가 적어지면 세로토닌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려면 일상생활 속에서 3개월을 목표로 하여 세로토닌 신경 활성화 운동을 해야 한다. 4. 미토콘드리아와의 관계. 세로토닌은 신경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에 의해 생성되고 대사된다. 미토콘드리아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돼야 세로토닌을 생산해낼 수 있다. 심호흡이나 단전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양질의 산소를 미토콘드리아에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 양질의 산소는 입으로 하는 호흡이 아니라 코로 하는 호흡에 의해서만 공급된다.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코로 하는 호흡은 그대로 미토콘드리아의 내 호흡과 직결된다. 미토콘드리아는 초음파, 전자파, 방사선, 자외선, 함냉 에너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입으로 하는 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 직접적으로 해를 입힌다. 왜냐하면 입호흡, 구호흡을 하면 편도선에 정착해 있는 호기성의 세균들이 산소를 가로채 가기 때문이다. 입호흡을 계속하면 호기성의 세균이 백혈구에 그대로 흡입돼 몸 안을 빙빙 돌게 된다. 호기성 세균은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산소를 전부 가로채 버린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도 산소가 다다르지 못하게 된다. 차가운 음식의 섭취도 미토콘드리아에 큰 타격을 준다. 차가운 음식을 섭취하면 장의 온도가 일거에 내려간다. 차가운 음식은 얼음이 들어간 음식, 차갑게 얼린 음식, 냉주스, 냉모밀, 아이스크림, 무슨 쉐이크 같은 것들이다. 이 같은 차가운 음식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함냉 에너지는 우리 몸 안의 면역 활동의 주체인 백혈구의 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어김없이 무의식적 스트레스가 되어서 야금야금 심신을 좀 먹어간다. 차가운 음식의 섭취로 장 내의 온도가 내려가면 혈류가 급격하게 나빠져 충분한 영양이 흡수되지 않으니까 백혈구의 소화력이 위축되는 것이다. 세로토닌과 유전자 1. 세로토닌과 영성 세로토닌은 사람의 영성, 정신상태와 관련된 호르몬이며 사람의 마음이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의 지표가 되는 물질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세로토닌은 유전자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전자의 활동은 단백질을 만드는 일이니까 어떤 단백질의 양이 변동한다는 것은 유전자의 켜짐, 꺼짐 기능에 변화가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유전자는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유전자의 켜짐, 꺼짐의 기능에는 후천적인 유연성이 있어서 환경의 변화와 마음가짐의 여하로 그 활동이 변한다. 생활 속에서 생긴 일로 시무룩할 때 거기서 탈출하려면 원기가 솟아나는 유전자를 켜짐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 방법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해온 생활의 지혜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 지혜의 하나가 감동을 하는 일이다. 감동을 해 눈물을 흘리는 일이다. 감동이란 커다란 기쁨과 기분 좋은 흥분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고령자에게 장수하는 비결을 물으면 그 조건의 하나로서 감동하는 일을 드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찾아낼 줄 아는 것이 두 번째의 지혜다. 사랑은 어떤 어려움, 어떤 오해에 대해서도 위대한 해결책이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 대가를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내재하는 영성을 작동시키는 일이다. 사랑은 깊은 마음 속에서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다. 그런 장면의 연출자가 바로 세로토닌이다. 세로토닌만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 이상 책 읽는 배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